혁신조달 연계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근무하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공공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앞서 발표해 주신 조달연구원에서 혁신조달 연계 R&D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사업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추진 배경입니다. 즉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그 국민 편의, 안전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해서 신기술을 활용한 근원적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쉽게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인터넷 기사 같은 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이런 문제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면허 적성 검사나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수단을 활용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ICT 기반 고령 운전자용 운전 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 같은 뭔가 기술 혁신을 통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그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배경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공공조달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공조달 시장은 GDP의 약 7%, 정부 총 지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근데 이 조달 시장에 이제 주로 현재까지 주된 역할이 범용 제품에 대한 판로 보장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업무용 PC라든지 뭐 샤시, 책상 뭐 이런 것들의 판매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민간 기술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중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R&D 사업들에 대한 이제 문제점인데요. 그 국내 R&D가 이제 기술 확보에만 치중을 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에 실제로 적용하고 시장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연계형 R&D가 좀 부족했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화 연계 R&D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기술 확보에 치중하는 R&D에 비해서 비중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두 번째, R&D 성과물의 잠재적 수요처와 연계해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은 이제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의 수요에 대응해서 이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 첫 번째로 시장 확대 가능성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 한 개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한 경우이기 때문에 좀 이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조금 제한이 돼 있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수요처의 기획 역량 그리고 검증 능력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기업 대 기업으로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수요처에서는 이제 이런 제품을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로 그 수요를 관리해주는 능력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연구개발 성과물이 시장 진입을 할 때 그 개발한 기업, 공급기관이죠. 거기가 시장 진입 역량이 좀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제 유사한 내용인데 공공조달 시장이 실제로 그 민간 기술 혁신을 유도해주는 효과가 미흡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도 아까 이제 앞선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19년도 7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라는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 R&D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지금 추진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수요의 발굴 및 혁신 계획 고도화. 이것은 양질의 수요를 발굴하고 그 이제 과제를 기획할 때 더 체계적으로 기획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공공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실증 강화 사업화 기술 개발. 이거는 저희가 사업 특성상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증을 하는 것을 약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제 실증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조달 제도를 연계한 혁신 기술의 조기 시장 진입. 이것은 저희가 이제 혁신 조달 연계형 R&D 사업이기 때문에 조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컨설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업명은 공공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지금 신규로 진행하는 신규 사업인데 19년부터 기진행했던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이라는 R&D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이제 후속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 방향은 공공혁신 수요를 신기술 제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 발굴부터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 진출까지 패키지형 R&D를 지원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3년, 그리고 시행 주체 주관 기관은 중소 중견기업에서 하게 됩니다. 지원 규모는 2년간 저희가 R&D 과제를 지원을 하는데, 중소형의 경우에는 11억 원 이제 내외고요. 대형인 경우에 16억 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나 대학 등은 주관으로는 불가능하고 참여기관으로 필요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처음에 수요를 제출했던 공공수요기관에서도 필요시에 참여기관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추진 체계입니다. 일단 저희 사업의 주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고요. 왼쪽에 협력 부처로 조달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공고를 낼 때 산업통상자원부 이외에 조달청도 이제 공동 공고기관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과제 종료 이후에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공공수요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최초에 우리는 이런 사회 문제, 뭐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뭐 실증 사이트 같은 거를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종료된 이후에 뭐 어느 정도의 구매 의향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수요를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래에 이제 그 사업 전담은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새로 만든 조직입니다.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수요를 발굴하는 과정, 그리고 과제를 기획하고 그 중간에 이제 현장 모니터링, 그리고 조달 사업화 컨설팅까지 그 사업 전반의 효과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 왼쪽에 평가위원회는 이제 과제 평가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주관은 중소 중견기업, 그 참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의 프로세스를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표현을 한 건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은 그 공공수요처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에서 느끼는 한계점이 공공부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혁신 수요가 있는데,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령 운전자의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싶다, 그런 수요가 있는데, 관련된 뭐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뭐 자체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혁신 수요를 제안을 하시는 거고, 실증 기반을 제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말에 그 공공 수요를 조사하는 공고를 내보내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가 합동으로 수요조사 공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11월 말에 다음 주 중에 그 공고가 나갈 텐데, 그때 이제 공공기관에서 접수를 하시게 될 거고요. 접수된 수요에 대해서 공공조달혁신지원단과 키아트에서 함께 그 우수한 수요를 이제 발굴을 할 겁니다. 주로 보는 것이 최근에는 이제 ESG 관점에서 많이 그 수요를 검토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우수한 수요가 발굴이 되면은 공공조달혁신지원단에서 그 선정된 수요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을 합니다. 그 전문가 그룹들은 이제 조달 전문가, 뭐 사업화 전문가, 기술 전문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을 해서 그 수요 기관을 실제로 방문을 해가지고 그 현장을 이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처음에 공공수요처에서 수요 제안서를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는 뭔가 기술적인 좀 디테일한 사항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이제 실제 그것을 R&D 과제화하기 위해서 그
그 지원 전문가 그룹이 그 수요기관과 이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과제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RFP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키아트에서 이 RFP를 개발할 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과제 공고를 내보내는데요. 그것은 보통 이제 매년 뭐 2월, 3월 이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공고가 나가면은 실제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그 과제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민간 개발까지 진행이 됐고 과제가 종료가 되면은 지금 네 번째 조달청에서는 개발 결과에 대한 우수 조달 물품 지정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까지 조달청에서 최종 이제 도장을 찍게 되는 거고요. 조달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가 그럼 끝난 상태이고 그 이후에 공공수요처에서 실제로 공공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공공조달 혁신지원단이 또 들어가 있는데 공공조달 혁신지원단에서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이후에도 민간 시장에 확대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KC, NEP, NET, 녹색인증 이런 여러 가지 인증에 대해서 컨설팅 그리고 사업화에 대한 컨설팅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조달 혁신지원단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지금 올해 저희 혁신조달 사업의 좀 핵심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주요 과업으로 공공혁신수요기반 신기술 사업화 전 과정에 자문을 해주는 것인데요. 수요 발굴 그리고 과제를 기획하는 그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개발 실증 모니터링인데 그 주관기관이 R&D를 진행할 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공공 수요를 제출했던 그 공공기관과 뭔가 의견 충돌이 생긴다든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shipping이 잘못돼서 이제 저기 재료 같은 게 부품 같은 것이 운송이 안 돼가지고 과제가 진행이 좀 더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모니터링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지원단에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모든 과제에 대해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실증하는 과정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조달 연계인데요. 조달 연구원이 지금 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달 연구원이 뭐 조달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혁신 제품 지정이나 우수 조달 물품 지정 같은 것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진출 각종 민간 인증까지 획득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단 구성입니다. 지원단에는 지금 기획분과, 기술분과, 조달분과 이렇게 세 가지 분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분과에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더 디테일한 이제 사업 추진 절차인데요. 일단 수요 발굴 및 선정입니다. 이것은 기업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고 이제 정부 부처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보셔야 할 내용들인데 이제 좀 있으면은 수요조사 공고가 나갈 겁니다. 많은 기관에서 요즘은 그 혁신 조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점점 그 접수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요를 제출하실 때 좀 고려를 하셔야 할 내용들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공공재적인 특성이라든지 전략적 중요성이라든지 공동기반 기술로 기술에 해당되는지 보편제적인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 그 구매를 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특성이야 이제 각 기술마다 워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대국민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저희가 또 최근에 ESG 이슈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ESG적인 측면을 최대한 부각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우수한 수요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이후까지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RFP 기획입니다.
수요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과제를 기획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까지는 수요를 제출한 수요 기관에서 직접 이 RFP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 기술적인 전문성이 사실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여서 뭔가 양질의 RFP를 기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두세 번 컨설팅을 해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의 전문가 그룹이 아예 펜대를 잡고 그냥 기획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공공수요처의 수요가 뭐 주치 상태 범죄 예방을 위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런 수요를 제출을 하시면은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의 전문가 그룹이 붙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뭐 최종 기술적인 목표는 이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R&D 지원인데요. 저희가 2년을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1차년도에는 이제 제품 개발에 좀 내용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 설계, 시제품 제작비 같은 이 초기 개발 비용으로 주로 1차년도는 R&D를 수행을 하고요. 2차년도에는 이제 거의 실증으로 많은 그 역량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양산용 시제품 제작, 시연, 검증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 이제 R&D가 종료가 되기 전에 조달 연계까지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의 조달연구원 그 조달 전문가 쪽에서 과제가 종료되기 전부터 이 제품을 조달 시장으로 이제 연계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물품 등록이라든지 물품 식별번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규격서 같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돌아와서 결과평가 내용인데요. 결과평가가 저희 사업이 이제 실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단순한 기술 개발 그 정량 목표보다는 실증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수요처와 얼마나 그 연계 협력을 잘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인증 지원은 이제 내용을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가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 그리고 뭐 재활용 모듈에 대한 조달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조금 알아본 바로는 이 재활용 모듈에 대해서는 그 조달청 리사이클링 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리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리사이클링 센터 쪽으로 한번 정보를 알아보시면은 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 제품, 다음 질문으로 혁신 제품 선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이것은 저희가 1년에 2번씩 그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공고를 내보내는데요. 그 공고를 보시면은 사실 뭐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그 신청하시려는 부처의 R&D 사업을 완료를 한 상태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품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물품 식별번호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제품 설명서 그리고 규격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서 저희 공고가 나가면은 접수를 해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혁신성 평가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요. 혁신성 평가가 통과가 되면은 그 이후에 조달청에서 이제 조달 적합성이라는 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것까지 다 통과가 되면은 이제 기재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혁신 제품이라고 저희가 지정서를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혁신 제품으로 계약 가능한 수의계약 최대액은 얼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제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혁신 제품에 해당이 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연락처가 저기 안내창에 지금 나가 있을 텐데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조달연계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에서 짚어주셨는데요. 발표 준비해 주신 박정호 선임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